안녕하십니까. LTE 시대의 스마트 생태계에 관해서 보고드리게 된 LGU 플러스의 강문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LTE의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이 다 자세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스마트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해서 세계의 리더가 되고 또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가 하는 그런 걸 한번 같이 고민하는 자리로 그 생태계에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순서는 통신시장의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됐고 그거에 따라서 LTE라는 그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그 서비스의 트렌드는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뒤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슈들이 생길 수 있겠는가 하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시장의 변화를 보시면 과거에 피처폰의 시대에는 모바일 쪽으로 말씀드리면 피처폰의 시대에는 그 위피라는 플랫폼 하에서 통신사가 모든 걸 사실은 그 가든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월드 가든이라고 해서 이 컨텐츠나 이 실질적인 내용,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플랫폼을 결정하면서 통신사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 나타나는데 그때가 아마 우리가 기억나기로는 2007년일 겁니다. 스마트폰이 처음에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물론 2009년에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생태계가 과거에 우리가 통신사를 중심으로 있었던 수직적 생태계에서 수평적 생태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iOS를 중심으로 아이클라우드, 앱마켓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사실은 애플이라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가 이 생태계 메이저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에 뒤따라서 구글이 나오면서 다시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했던 과거의 통신 사업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몫을 다시 바뀌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 이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여기 우리가 즐겨 쓰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을 또 활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들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익이 아주 급감하게 됩니다. 근데 수익이 급감하게 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감당을 할 만한데 통신의 발전이라는 것이 이 정보통신의 사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투자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지게 됨으로써 인해서 LTE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게 됐는데 그 투자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통신사들이 지불해야 될 코스트는 엄청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레비뉴는 그다지 변화가 없는, 오히려 또 감소하는, 그래서 저렇게 디커플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IT 분야에서 먹이사슬에서 저런 디커플링이 심각하게 되면 사실은 그런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서로 선순환 구조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기회를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찾은 답이 그 비안드 텔레콤, 즉 탈통신이었습니다. 탈통신이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야, 그 통신회사가 통신 안 하고 지금 다른 사업하겠다는 거냐 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셨는데 이 비안드 텔레콤이라는 탈통신은 이 통신망의 밸류를, 고객 가치를 더욱더 높여가지고 그것이 산업의 효과를 크게 하고 고객 가치를 늘리기 위한 그런 밸류를 늘리겠다는 것이 탈통신입니다. 그래서 그 탈통신을 그 개념을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컨버전스로 오픈마켓을 만들어서 M2M이나 또 클라우드나 뭐 다양한 서비스를 새로운 산업 분야에 연구한 컨버전스를 일으켜서 공급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새로운 고객 가치를 생성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산업 전체에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자 했던 그것이 사실은 탈통신이었었는데 저희가 탈통신이라는 걸 주제를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LTE라는 것이 가장 여기에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LTE라는 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년 전 정도로 돌아가면요, 우리 회사가 LTE를 먼저 깔아야 되겠다고 여기저기 얘기를 하면서 다녔는데, 그때 우리나라 분위기는 와이브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브로를 해야 되는데 LTE를 투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국가의 애국에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오해를 많이 받고 참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이 통신의 인사이트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우리가 글로벌 마켓에서 메이저가 될 수 있는 표준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돈이 되지, 우리 일본처럼 자기네 것만 가지고 했을 경우는 갈라파고스가 형성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국제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밀리게 되고, 그런 선순환 구조에서 밀리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2년 전에 LTE라는 걸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LTE는 속도면에서 유선에서 초고속망이 들어온 것처럼 무선에서의 초고속을 실천하는 고속과 대용량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망의 속도가 약 70메가 정도 되는데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아마 150메가까지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그런 속도가 됨으로 인해서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응답 시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선 네트워크를, LTE 네트워크를 통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대작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더 중요한 거는 올 IP망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 모바일은 올 IP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킷망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선에서 IP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무선에서 IP가 완성이 되질 않아서 그것이 올 IP로 형성되지 않으니까 다양한, 말씀드리자면 음성, 영상, 음악, 데이터 각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넣을 수가 없고 항상 한 개 하다가 끊고 다시 넘어가는, 모바일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LTE였기 때문에 LTE를 택했고, 저희가 LTE를 과감하게 결정하자마자 국제적으로 거의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른 나라의 메이저 캐리어들이 LTE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45개국에 89개 사업자가 이미 지금 오퍼레이션에 들어가 있고, 올해 연말까지는 아마 150개 오퍼레이터들이 LTE를 택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팔로워가 돼가지고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기술에 대한 인사이트를 먼저 해서 그 시장을 먼저 점할 때, 그래야지 벤처기업도 생기고 부품 회사도 살고 모든 게 사는 거지, 그런 디시전이 여기에서는 이 LTE라는 결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LTE 상용화를 하면서 사실은 LGU+가 지난 3월 달에 전국망을 완성을 합니다. 이 전국망을 완성을 했다는 것은 세계에서 최초인데, 아까 앞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러 통신 사업자가 LTE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고, 아직은 전국망을 완성하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전국망을 완성하면서 국제통신장비사업자협회에서 너네가 국제적으로 전국망 완성한 첫 번째라는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빠르게 가입자를 확보한 것이 벌써 100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서비스, 지금 우리가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서비스의 새로운 지금 VoLTE라는 서비스를 지난 8월 8일 날 세계 최초로 런치를 했는데요. 이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무선과 유선의 올 IP망이 완성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보이스가 이 LTE에서 올라가고 있지 않아서 올 IP가 불안정했었는데 8월 8일 날 이 올 IP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LGU+라는 회사가 과거에 LG텔레콤, 파워콤, 데이콤이 합쳐진 회사지만 사실은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낮은 걸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공식적인 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이 LTE라는 새로운 인사이트에 의해서 회사의 위치가 이렇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누가 먼저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 분야에 리드를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선순환 구조에서 리더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상용화한 것이 지금에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냐면요. LTE 가입자가 전체 우리나라 가입자가 약 한 5천 한 뭐 2, 300만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그 중에 한 20%가 이미 LTE를 쓰고 계시고 또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약 33%가 LTE를 쓰고 계십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연말까지는 1,600만 명 정도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는 약 4,200만 명 정도가 LTE를 쓰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LTE를 쓰게 됨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었던 걸 데이터를 저희 회사의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급증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당 트래픽이 3배로 늘고 전체적인 트래픽이 3배로 늘은 게 나타나는데 저희 회사에서 처음에 이 LTE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런치했던 HDTV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선 TV에서 봤던 HDTV를 그 모바일로 해가지고 LTE에다가 LTE의 새로운 서비스로 HDTV를 넣었는데 HDTV를 보시는 분들은 평균 월 사용량이 5기가가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데이터 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1인당 5기가를 넘게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희한테는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800메가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점점 그 강남이나 광화문 같은 곳에는 트래픽이 잼이 생기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멀티 캐리어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2개로 바꿨습니다. 얼마 전에 9월 초부터 고속도로를 2개로 지금 쓰고 있는데 하나는 800메가대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하나는 2.1기가를 전에 갖고 있었던 2.1기가 받은 걸 해가지고 고객이 많은 곳에서는 채널을 자유자재로 이 단말기가 선택을 해서 고객이 적은 쪽으로 선택하는 멀티 캐리어 기술을 이미 적용을 했고 내년에는 이거를 더 앞서가 가지고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 트래픽이 많은 경우에 피코셀이나 femto셀 같은 새로운 그러니까 이 복잡도가 높은 부분을 해결하는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고 또 어드밴스드에 들어가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까지 넘어가서 명실공히 고속 데이터를 쓰시는데 고객들이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고객 가치를 구현하라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준비가 되는데 사실은 기술을 위해서 이걸 LTE를 준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서비스 앞으로 이런 서비스에서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 고화질 비디오가 나오는데요. LTE의 가장 큰 혁신은 고화질의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모바일은 음성이었습니다. 보이스였는데 지금 가장 큰 변화는 비디오, 그러니까 영상으로 간다는 거하고 그게 ORIP라는 변화입니다. 그 두 가지가 키인데 이 고화질의 비디오가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TV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TV 보는 고객이 많아서 그 트래픽이 엄청나게 발생되는데요. 이런 비디오가 많이 나오고 또 이 비디오를 쓰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대선이 있었을 때 방송 기자분들께서 전국의 이 모든 그 투표소에 방송차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송차를 못 보내서 방송사에 계신 분들께서 이 저희 회사 스마트폰을 가지고 방송 중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디오가 그 정도 속도가 나오니까 그때 MBN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투표소에서 직접 그걸 가지고 방송을 하시는 일이 있었고 또 그거와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우리 모든 소비자들도 아프리카 방송을 아프리카 TV를 유선에서 쓰는 거를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게임이 지금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게임을 할 때는 자기가 게임을 사서 콘솔 게임을 하든지 PC 게임을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C게임이라는 그 클라우드 게임을 지금 상용화 시작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게임을 사지 않고 클라우드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려서 게임을 하고 다시 돌려주고 하는 일종의 렌트 개념으로 발전했고 또 대작 게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턴시가 짧기 때문에 대작 게임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하시는 거 유선에서 하시는 걸 무선으로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이 정서 발달에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
어쨌든 게임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 게임이 이제 모바일로 새로운 아무 데서나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요즘에 저희 직원들 중에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화장실에서 심심하니까 신문을 안 가져가고 이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하는 일이 벌어져서 참 새로운 문화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상통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다른 현상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함께 어떤 그 뉴스를 보면서 통화로 대화를 한다거나, 같이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데 두 사람이 통화를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여러 개의 서비스를 우리가 유선에서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고 PC 할 때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고 한꺼번에 멀티잡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대화하는 사람이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튼 하나로 다양한 디바이스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콘텐츠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던 TV를 집에 가서는 큰 TV를 보다가 내 옆방에 아버지가 야, 너 방에 가서 공부해 그러니까 패드 가져가서 지방 가서 패드에다가 또 똑같은 걸 보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LTE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시간에 모든 영상들이 움직이고 디바이스 간의 어떤 벽이 해결되는 그런 오픈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월드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저희는 예상됩니다. 자동차 부분에서 지금 커넥티드 카가 준비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자동차에다가 비디오를 놨을 때 비디오를 3G에서 송출하는 것은 리얼타임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동차의 모든 시스템을 한꺼번에 LTE 시스템에 의해서 컨트롤하고 영상을 처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졌고, 금융에서는 NFC 태그라는 것 때문에 금융의 다양한 새로운 장을 만들게 됐고, 또 결제 시스템도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것들이 뭐 곧 지금 하고 있다고 신문에 난 것과 같이 나오고, 또 헬스케어가 되는데 헬스케어도 이게 굉장히 모바일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중소형 병원에서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병원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LTE에 의해서 클라우드로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하는 데서 그런 걸 모든 걸 관리를 해주고, 이 조그마한 병원에서는 그냥 패드나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눌러가지고 병원에 환자가 오면 그분 환자 앞에 가서 그걸 클라우드에서 끌어당기는 걸 가지고 같이 상의를 하는, 같이 엑스레이 찍은 것도 보고 병력에 대해서 확인도 하는, 그러니까 이 치료의 분야에서도 상당히 큰 획기적인 변화가 있게 될 거로 보입니다. 시큐리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왕따 문제, 그러니까 뭐 학생 폭력 문제, 그다음에 또 성폭력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카메라 뒤쪽 회선의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찍은 거를 어떻게 모니터하는 데다가 바로바로 송출해서 알람을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뒷단을 전부 다 LTE로 처리를 하게 되면, LTE 모뎀만 하나 갖다 걸으면 사실 휴전선 155마일에다가 카메라 쫙 깔고 그 뒤다가 유선망뿐만 아니라 LTE망을 딱 깔아놓으면 언제든지 CCTV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요새는 센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센서에 의해서 오퍼레이팅이 되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만 비디오가 작동하면서 알람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앞으로 시큐리티에서도 생겨나리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되는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같은 것도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가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LTE라는 것이 원래 롱텀 에볼루션이었는데 저희가 이걸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서비스를 내다 보니까 이건 에볼루션이라기보다는 레볼루션에 가까운, 그러니까 3G에서 4G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희 회사에 있는 저희들조차도 이것이 어떤 앞으로 임팩트를 줄지는 사실은 저희가 한 50%밖에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 서비스가 얼마나 진화가 되고 어떤 그 사회적인 영향을 줄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가 한 50%밖에 모르는데 저희가 추측컨대 이런 트렌드로 발전하지 않겠냐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트렌드가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퍼스널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개인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될 거라고 보이고, 두 번째는 컨버전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산업 간 컨버전스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간 컨버전스, 컨텐트 간 컨버전스, 방식의 컨버전스, 뭐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리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 다음에 쉐어링입니다. 이제는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뭐 세계적인 학자들이 요즘에는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공유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공유를 하려면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에 대용량 데이터가 움직일 때만 공유가 가능한데, 이 공유의 가장 맥이 되는 언제 어디서나 대용량이 움직이는 게 LTE이기 때문에 이런 공유가 생기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퍼스널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이 클라우드 기반에 움직이는, 클라우드의 기반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콘텐츠를 움직이는 클라우드와 스트리밍,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핵심이 돼서 이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움직이리라고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LBS, 그다음에 SNS, 또 앱스토어의 다양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은 데이터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생산한 데이터들이 빅데이터가 되면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CPU 시스템,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도 좋아졌지만 그거를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게 퍼스널라이제이션의 어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서 왼쪽 아래를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오케이션에 관계없이 이 B2B 마켓에 다양한 것들을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리라고 하고, B2C 마켓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미 이 시스템이 고객 취향에 지난 히스토리컬 데이터에 의해서 그거를 바로바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하는 것이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컨버전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간 컨버전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컨버전스는 크게 미디어 간 컨버전스가 있을 수 있고 또 공간의 컨버전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 LTE라는 녀석이 생각보다 이 ORIP에 의해서 유선하고 무선하고 구성이 되면 할아버지 댁, 아들 댁, 아들 댁, 손자 댁, 그다음에 외국에 유학가 있는 딸, 뭐 손녀, 이런 사람들이 한 개의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공간에 전혀 다르게 관계없이 어떤 공간에서든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유학가 있는 딸이 어떤 이벤트를 해서 화면을 올렸다면, 그 화면과 자기가 했던 거를 개인 방송으로 처리했다면 할아버지가 서울에 앉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LTE로 친구들하고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 손녀가 하는 거 볼래?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초월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간 컨버전스가 일어나리라고 보고, 산업 컨버전스에서는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컨버전스들이 앞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쉐어링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 쉐어링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논란도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세상의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 여기 왼쪽에 보면 TV 화면이 보이는데, 고객들이 TV 화면을 보면서 거기다가 동시에 자기 의견을 바로바로 공급을 해서 TV 화면에서 토론되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시청자 의견이 오른쪽에 표기가 되고, 거기에 대한 폴도,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고, 또 자동차를 빌려서 쓴다거나 자전거를 자기가 타고 다니다가 아무 데다 놓기만 하면 된다거나, 또 뭐 어린애들을 위한 장난감을 빌려서 쓴다거나, 이런 실체의 공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위키피디아나 이런 것들에 의한 그 지식의 공유, 방식의 공유, 이런 것들이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세상이 아마 크게 바뀌어가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빨리 변화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이거를 우리 거로 해서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에 갭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국은 압축 성장을 했고 단기 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패션에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우리가 뭐 흔히 회사에서는 졸면 죽는다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은 패션에 떨어져서는 절대로 참지 못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렌드가 변화하는 거를, 이 세 가지 트렌드를 누구보다도 빨리 한국 우리 국민들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내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걸 가지고 리더십을 그러면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해서 감히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T 분야에서 우리가 한번 지난, 여기 우리 전자신문이 올해 30주년을 하는데, 사실 전자신문의 30년을 돌아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발전을 했고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세상을 어떻게 리드했는지, 여러분들 30년 전을 돌아보면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드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1가구 1 컴퓨터를 완성한 것이 굉장히 1980년이나 90년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1999년 1월 달에 컴퓨터 대수를 조사했을 때 6가구당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것이 2000년대 들어와서 1가구 1 컴퓨터가 완성이 됐고, 1984년에 우리가 1가구 1전화가, 유선전화가 완성이 된, 1987년입니다. 1987년에 완성이 되는, 사실은 굉장히 짧은 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연조에서 우리가 세상을 리드하고 정보통신의 강국이 됐던 거는 기술적인 리더와 인프라의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996년이죠. CDMA라는 거를 상용화시키면서 산업이 폭발적으로 한번 바뀌고 이 정보통신 분야에 리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2000년 들어와서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한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게 저는 LTE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LTE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가져가는 거, 벌써 우리가 LG전자나 삼성전자가 애플을 추월하고 LTE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주 좋은 현상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벤처들이 여기에 부품 산업, 컨텐츠 산업, LTE의 어떤 시스템, 각종 라이프 사이클,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수출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가장 어려운 일자리 창출 부분에 이런 LTE로 바뀌면서 한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말 이 LTE라는 것이 새로운 걸 한번 바꿀 수 있는, 우리가 과거에 CDMA를 갖고 바꿨듯이 한번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 리더십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통신산업정책에서 규제와 동시에 산업 활성화가 같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 조직의 개편에 대한 논란도 여러 가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철학이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산업 진흥에 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규제라는 부분도 앞으로는 규제라는 것이 이 자가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규제를 정했으면 정확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지금은 주파수가, 두 번째로 주파수가 지금 급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듯이 이미 주파수가 통신 3사들의 주파수가 아주 급하게 필요한, 너무나 빠르게 지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급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빨리 1.8기가와 2.6기가의 주파수를 할당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망 중립성에 관한 부분도 이런 큰 기업들 간에 뭔가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망 중립성에 대해서 아주 조그맣게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 벤처기업들한테 망 중립성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신사업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코스트를, 투자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생태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프리라이딩하는, 그게 포탈이 되든 뭐가 되든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야 되는, TV 사업자가 되건 뭐가 되든 공유를 해서 서로 간에 인프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망 중립성에 대한 새로운 컨센서스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나 정보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기술 진화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된 상태에서 LTE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특허를 점한다거나 기술 진화에 대해서 빨리 나가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술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술잔에 술을 안 따라주면 핸드폰을 가지고 앞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너 바쁘냐 그런다는데, 이 생뚱맞은 이런 현상들이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부분들하고, 또 식당에 가서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는데 만난 분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쓰고 있어가지고 대화를 하러 온 건지 다른 사람하고 핸드폰 하러 오신 건지 하는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나 어떤 행태가 바뀌는, 생태계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부작용적인 거의 측면을 너무 강조하는 것보다는, 우리 같이 수출 입국이 돼야 되고 작은 나라에서는 뭔가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나라의 어떤 발전을 이루는, 그런데 산업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유불 스타일이라고 많이 합니다. LTE를 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새로운 변화, 저희가 겪었던 이런 변화를 여기 계신 모든 기업인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고, 또 이런 공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술 입국의 리더가 되는데 활용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